평속 30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평속 30의 세계로 가보시죠. 니오모 좀 올리고 가겠습니다. 평속 30으로 달린 이후 2탄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는 현풍에서 출발해서 강정보를 찍고 용암을 거쳐 고령 방향으로 계진을 지나 현풍으로 돌아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거리 약 77km, 누적 상승고도 412m로 사이클로 운동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제가 처음 자전거를 시작한 계기는 사이클을 타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변변치 않고 빡빡한 생활에 어디에서 행복을 얻어야 될까요? 살기 위해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먹고 자고 또다시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일상. 어릴 때는 희망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앞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기계처럼 살아가며 우울한 생각이 들 때쯤 눈앞에 보이는 건 친구가 안 탄다고 버려둔 크롬올리 자전거였습니다. 크롬올리를 타고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곳은 낙동강변이었습니다. 자전거 길 위로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준 낙동강을 바라보며 자전거 타는 동안 복잡한 생각을 잊었습니다. 일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잊어버렸습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에 안식을 주는 시간이었죠. 복장도 엉망이었습니다. 정장 바지에 남방을 입고 구두까지 신고 달렸죠. 장비고 뭐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땐 시간 날 때마다 자전거 타는 것만으로 하루가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힘들게 달리고 있지만 놀랍게도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 탔던 자전거의 기억은 경치 좋은 자전거 길을 라이딩하며 속도와는 상관없이 힘든 삶을 잊고 싶기 때문이었죠. 자꾸 안장에 오를 때마다 아주 조금씩 거리가 길어졌습니다. 퇴근 후 자전거 탈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멀리 갈수록 조금씩 빨리 돌아야 했죠.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에 세워둔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자물쇠로 튼튼하게 잠궈놨는데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자전거를 도둑 맞았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자전거를 못 탄다는 생각에 당장 자전거 샵으로 달려가 다른 자전거를 구입하게 됐죠. 물론 크롬올리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생활 자전거였습니다. 조금 더 좋은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전보다는 가는 길이 더 편해졌습니다. 새 친구를 만난 덕분에 더 안락하고 더 좋아졌습니다. 왜 진작 자전거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즐겁게 자전거를 타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자전거를 타려 했는데 펑크가 났죠. 자전거 샵에 펑크 떼우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옆 동네에서 자전거 대회하니까 나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갈 수 있어요? 재미있으니 나가보랍니다. 아무나 다 갈 수 있다고. 1000명 정도 오는데 구경도 하고 자전거도 타보라고 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을 1000명이나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대회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생활 MTB를 타고 태어나 처음 나가는 자전거 대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출발음과 함께 들리는 클릿 장착 소리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는 운동화였습니다. 경찰이 도로도 통제해주고 힘들었지만 뭔가 된 것 같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저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서로 힘겨움도 나누면서 결국 완주를 했습니다. 완주 메달 가지고 자축하는 그 기쁨은 와, 세상에 내가 1등이 된 기쁨이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나간 대회였지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힘들어서 인생의 마지막 대회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겨울날 다시 자전거가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고 매장 앞에 세우던 자전거가 또 없어진 겁니다. 대회까지 나간 정이 든 자전거인데 화가 나고 동네를 찾아 헤매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도 해보고 CCTV도 찾아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상한 마음을 이끌고 자전거 샵으로 다시 향했죠. 자전거 샵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전거 집에 보관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집에?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집에 들고 올라가기 위해서 가볍고 비싼 사이클을 구입했습니다. 많이 무거웠던 생활 자전거에 비해
아파트 3층에 사는 저에겐 들고 올라가기 좋았습니다. 국산 브랜드의 알톤 로드마스터였죠. 1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는 자전거 샵의 최고가의 사이클이었습니다. 105급의 풀 카본 자전거였죠. 자린이에겐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즐거움을 이미 알고 있기에 눈 딱 감고 카드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주행 사이클링도 즐겁다. 아, 사이클 로드바이크, 이 녀석을 탄 후 신세계의 연속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더 멀리 갈 수 있었고 더 많은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속도가 좀 빨라져서 무서워서 좋은 헬멧을 구입하고 눈에 눈물이 나서 고글을 사고 옷이 펄럭여서 자전거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신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클릿을 달고 속도계를 구입하고 가고 싶은 곳을 빠르고 즐겁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가 인연을 만들어줘서 친구가 생겨 함께 도로 라이딩의 기쁨도 알게 됐죠.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처음 도로 위를 달릴 때 그 미끄러지는 짜릿함과 안락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이제는 마음속의 우울함 또한 더 이상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이 끝나면 자전거 탈 생각에 일도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제가 자전거를 운동으로 생각하고 숫자에 얽매여서 처음부터 운동 라이딩을 했다면 지금의 전 없었을 겁니다. 자전거가 재미없고 즐겁지도 않고 이런 풍경 또한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힘든 기억을 자꾸 소환해야 한다면 안장 위에 오르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길 위를 달리는 즐거움을 느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며 도로 위에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내가 가는 곳까지 목적이 있는 라이딩은 숨찬 호흡과 허벅지의 통증보다는 타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힘듦을 잊을 수 있었죠. 멀리 가고 운동이 힘들어질수록 힘이 되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고 더 많은 자전거의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선수할 것도 아닌데 평속 30으로 왜 자전거 타냐는 질문엔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수할 건 아니지만 열심히 페달을 돌리는 겁니다. 샤방 라이딩이든 운동 라이딩이든 여러분이 자전거 즐겁게 타면 놀랍게도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길 겁니다.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전거가 세대가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운 불씨, 그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잊는다면 자전거를 왜 타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속도는 끝이 없습니다. 즐겁게 달릴 수 있는 만큼, 보람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 기준 안에서 페달을 돌리고 즐기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고 싶을 때는 빨리, 천천히 달리고 싶을 때는 천천히 여러분이 원하는 라이딩을 즐기시면 됩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숫자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라 달려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처음 자전거 대회를 나갔을 때 대회는 선수들만 가는 것이고 이 힘든 걸 난 절대로 다시는 안 해야지 했던 생각이 이제는 대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끈을 찾은 저는 힘들어서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면서도 페달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크롬올리를 응원합니다.